우선은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전세가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전세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아마 매매가를 지지해주는 어떤 방향이 될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모든 아파트 주택들이 다 오른다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조금 주춤했던 아파트들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이건록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동산을 전공했고,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부동산 관련 공직에 있었고, 연구원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시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이자 미래공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걸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네. 거래가 많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실제로 거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원래 서울시 기준으로 거래량이 한 5,000건, 5,500건 정도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래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지금 10월 달은 아마 한 4,000건 정도 나올 것 같고, 9월 달은 3,000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는 게 있고, 7월에는 거의 9,000건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친분을 맺잖아요. 근데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금 마음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매보다는 호가를 올려서 있는 상황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거 나중에 더 떨어지면 사야지, 지금 이 비싼 금액은 난 살 수 없어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서로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심리적으로도 어둡고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이 안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강남은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가가 일어나는 비율도 되게 높아요. 근데 중하급지가 이제 저요하고 좀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조금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막고 있느냐, 갭 투자를 조금 불편하게 하도록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도 막았고, 그리고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수도권에 좀 제약을 줬고, 그다음에 5, 6억짜리 대출 그 정책 모기지론 중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대출의 한도를 수도권에 막고, 그렇게 하니까는 대출 수요가 위축이 되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오더를 내렸어요. 어떻게 오더를 내렸냐면은, 이 대출이 많이 나오게 하지 마라. 그 오더를 내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대출 상담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대출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출이 실제로 상품이 팔리는 이유가 80%가 대출 상담사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출 상담사들을 활동하지 마라. 그래서 대출 상담사들이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상품들이 금리도 올라간 이유가 대출에 대한 영업이 이제 거의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자를 낮춰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출 시장이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돈으로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대출의 유동성이 막히니까 실질적으로도 대출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짜 뭐 반드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출이 안 되지만 1월 달부터는 대출이 좀 풀립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자 경쟁을 1금융권에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붙으면은 이자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최소한 금리 인하가 한두 차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 뭐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다주택자는 지금 사면은 불리합니다. 근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한번 무주택자들은 집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잔금 계획을 대출이 조금 잘 나오는 내년 초에 그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은 한 1, 2년 뒤에 되면은 아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방향도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신고가도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하급지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볼 때 거래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가격들이 막 지금 뭐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두 개가 동시에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11월, 12월이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로얄동, 로얄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참고하셔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안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음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시장에 나가보면 호가가 이게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또 쉽게 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이미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있어요. 상급지 같은 경우. 근데 하급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호가도 적정한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북권 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 남부권 사실은 입지 중에서 조금 좋은 게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이 좀 좋고 강남하고 여의도랑 일자리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좋지만은 하급지도 사실은 아직까지 가격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덜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비유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상황에도 나쁜 것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상황에도 좋은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에 고민하고 대중의 공포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집을 사고 싶다. 사실은 지금 1억으로도 살 수 있고 2억으로도 살 수 있고 3억, 4억, 5억으로도 살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아,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급지 중에서 가격이 안 오른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진부하는 지역, 무조건 집을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언덕에서 굴러오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못 피해서. 근데 똑같은 돌이에요. 똑같은 돌. 똑같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미리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돌이 똑같은 데 굴러 내려오는데 그 돌을 피하고 그 돌을 가져가서 조각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의 대처와 대응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좋다, 어디를 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 지역도 있고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진보하는 지역도 있고 그냥 가만히 나홀로 아파트, 도농복합도시 나홀로 아파트 싸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찾아내는 해안들과 경험들을 빨리 길러가지고 시장을 좀 제대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뭐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창밖에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도를 25도를 방에서 맞춰놓으면 다 똑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르잖아요. 밖에 한번 나가봐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거래를 한번 할 때가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상황들 돌아가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너무 호가가 올랐는데 호가 안 오른 데도 있는데 진부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뭐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뭐 제 유튜브에 나오면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그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에서 찾아보는 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어려운 게 네. 최근 트렌드가 이게 오르는 놈이 계속 오른다. 아, 그래서 네.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더 이게 선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다주택자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16년 전에 제가 첫 투자를 18년 전이죠. 첫 투자를 할 때 10억이 있었으면은 똘똘한 한 채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똘똘한 한 채를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아니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수학 공식을 모르는데 곱하기를 바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계단을 밟아야 돼요.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서도 빌라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강남의 아파트 2채랑 분당의 아파트 1채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좋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전하니까. 근데 그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를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그 기반을 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다주택자로 가든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나중에 최종으로 잡던 요렇게 우선은 하는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랑 신축, 얼죽신이라는 말도 유행을 하죠. 과연 그게 영원할까요? 왜냐면은 신축은요 늘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용어는 다르지만은 신축 선호 현상들이 항상 두드러졌거든요. 그럼 거꾸로 예전에 구축들이 안 올랐냐? 아니거든요. 상급지만 올랐냐? 아니거든요. 2006년도, 2008년도는요. 노원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저도 구축을 가지고 있는데 제 구축도 지금 아무리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 상승해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게 돌고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축을 거래했던 사람이 그 전에 구축들을 팔았겠죠. 그러면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집이라는 거는 신축 선호된다고 해서 신축만 오르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거래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시간차는 있지만은 우선은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들도 그 파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동이 시간차를 둔다고 했는데 신축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신축은요 처음에 집값이 비싸요. 왜냐하면은 좋은 땅에 좋은 포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도 결국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구축 신축 그거보다 입지가 더 중요해요. 땅의 가치, 민낯이 중요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을 하면은 처음에는 치장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고 그다음에 변장을 하고 나중에 환장할 정도로 이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틱톡 보면은 중국 틱톡 보면은 이 화장을 처음에 이쁘게 했다가 지워버리면은 되게 그 아름다움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워져도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땅에 가는 게 중요하지 신축이라는 포장지에 유혹이 되면 안 돼요. 실내로 강남의 구축, 강릉의 신축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강남의 구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축 선호라는 부분보다는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내 돈에 맞는 가성비가 좋은 곳이 어딘지를 이제 찾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출이 안 되면은 전세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세니까는 그 센 데서 뭐 그 신축을 돈이 된다고 하면은 입지가 뭐 적정하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인데 이제 지금 신축 한 3년차 4년차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또 돈이 된다면은 입지가 좋다면 들어가도 상관없죠. 근데 거꾸로 구축이라고 안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음마 아파트가 이제 30억 찍었거든요. 구축인데 왜 그럴까? 입지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한 3억짜리 3억 후반대에 산 것도 지금 8억이 되어 있거든요. 한 5, 6년 전에 산 게. 그러면은 그거는 안 오른 건가? 투자금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집을 사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수익이 느는 거죠. 10억짜리 집을 투자하면은 10억이 수익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억이 없죠. 그러면은 1억짜리 투자해서 2억이 올라가는 집을 찾아야 돼요. 그게 더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축과 구축을 구분하지 말고 구축에서 입지 좋은 걸 선택을 한다면, 혹은 입지가 개선되는 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서울과의 연계성이 되게 좋아진다. 그다음에 강남과 연결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신안산선이 여의도랑 연결되는데 신안산선에 연결되는 지역 중에서 싼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격이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진보되면은 나중에 가격이 오릅니다.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리에서 잠실까지 강남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분 만에 오거든요. 왜 그러냐? 별내선이 연결되어서 일자리와의 연결성을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미리 발견하고 찾아가서 시기가 안 좋을 때 진입하면요, 사실은 조금은 안전하게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가 이제 네.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적당한 시기일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지만은, 갈아타기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싸게 팔고 비싸게 산다. 이게 손해 볼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지날수록 통화량이 팽창합니다. 부동산은요, 화폐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이게 10억 됐다, 20억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적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할 때 안 좋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빨리 팔고 좋은 물건으로 비싸게 진입하면요, 긴 호흡을 볼 때는 올라가는 폭들은요, 비싸게 산 게 내가 싼 것들을 다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아타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뭐 안산에 살고 있는데 경북 안동으로 이사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갈아타기 실패한 거죠. 네. 안동에 100평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원래 안산에서 한 30평 살았어. 100평 살고 싶어서 갔다. 그럼 실패한 겁니다. 근데 갈아타기 할 때 전제는 뭐냐면요, 내 자산보다 앞으로 살 자산들이 더 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걸 팔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뭐 가성비 좋은 데를 찾으면 모르겠지만은 플러스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7억에서 한 2억 정도를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해야죠. 근데 내가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렸고 손해를 받고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갈아타기를 뭐 10억짜리, 11억짜리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잃어버린 그 돈들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제가 재밌는 예를 드릴게요. 제 케이스입니다. 저랑 제 지인이랑 여의도 바로 밑에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10몇 년도죠. 그 예전에 오세훈 시장, 지금의 오세훈 시장 말고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집을 한 개를 샀습니다. 저 여의도 바로 대방역 근처에. 근데 저는 실패했고요. 저랑 똑같은 평수를 똑같은 시기에 산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분은 어디에 사셨나요? 똑같이 같은 아파트 샀어요. 근데 저는 그냥 손해를 받고 못 기다려서 큰 교훈이 되었죠, 저한테는. 그분은 10억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아타는 게, 저는 이런 질문이 되게 힘들 수도 있는 게,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저는 뉴욕이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압구정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게 어떤 거예요?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의 형편을 봐야 돼요. 생애 주기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 능력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도 봐야 되고, 현금 보유도 봐야 되고, 성향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돈을 20억을 가지고 있어도 5억짜리밖에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25억짜리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런 갈아타기도 조금 결정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틀에서, 물리적인 틀에서는 자산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현금 보유가 있고 지금 하급지인데 내 현금을 합치면 상급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갈아타는 게 적정한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한 달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남은 올해와 내년 부동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다 아실 부분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전세가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임차 시장이. 그리고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들어올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는 일단은 되게 재밌는 게 눌려 있다가 지금 솟구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매매 물량으로 변환되는 시기가 내년부터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문재인 정부 때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를 하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특혜 수준으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뭐 임대 사업자를 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시기가 이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17년, 18년까지 이어지다가 2018년부터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들 많이 줄이거든요. 근데 그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요. 2015년, 16년도 요때에 급격하게 늘어요. 그리고 2018년, 19년도 급격하게 늡니다.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 차가 되는 게 내년부터입니다. 그럼 내년에 임대차를 아파트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동 소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세로 내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세가 되게 줄어들죠. 근데 공급을 통해서 신규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규 물량이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내주는 게 많이 없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신규 물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문 희경 뉴타운 쪽에 한 4,000세대가 11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거고 올해는 이제 강동구에 있는 둔촌주공 거기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쪽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아무튼 이런 전세들도 많이 이제 들어올려주는 양상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전세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아마 매매가를 지지해주는 어떤 방향이 될 거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모든 아파트 주택들이 다 오른다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조금 주춤했던 아파트들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비싸다 집값 얘기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비싸지만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는 윗동네가 움직였으니까 이제 그 파동들이 조금은 이어질 수 있는 양상이 저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을 할 때 우리 뭐 건산연이라든지 뭐 어떤 연구소 전문가들이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부 다 연초되면 전망을 하잖아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은 대응을 하기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아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요. 시장이 폭등을 해도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상황에 맞게 입지보다 내 형편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만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데 뭐 정치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게 정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만약에 변화를 주려고 하면 세금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은 시장이 조금 바뀌겠죠. 아직까지 그 예전 정부에서 규제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푼다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했지만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많이 대부분의 많이 제가 생각할 때 한 8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잘
이 거래를 실수요자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다주택자들은 조금 못 움직이게 막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되려고 하면은 취득세에 대한 중과 요게 이제 조금 해제가 되면은 다주택자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주택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임차 물량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 공공에서 전세 물량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게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민간에서는 그 다른 걸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급하는 거를.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문제, 그거에 대해서 풀리면은 되게 좋고, 그리고 좀 지역적으로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증명이 된 게 뭐냐면은 안 통한다. 뭐가 안 통하냐면은 압구정이라든지 뭐 대치동이라든지 뭐 잠실이라든지 요 동네에서 그 가격 상승이 가장 크게 일어나거든요. 공통점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용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 여의도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 목동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제일 많이 오르는데 그 주변들도 퍼졌거든요. 반포 같은 경우도 많이 퍼졌고. 그래서 이런 효과 없는 정책들을 조금은 한번 고려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들을 계속 연장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밀집되지 않게 좀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까. 왜냐하면은 그 묶었다는 거는 여기가 좋기 때문에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여기는 더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묶어놓겠구나.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금에 대한 거와 거래에 대한 환경들을 조금 개선을 시킨다고 하면은, 개선이라기보다는 여기 또 반대급부의 또 생각도 있으시니까는 그것들을 조정을 한다고 치면은 시장의 환경이 조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위기의 상황들 있잖아요. 이게 위기의 상황들을 잘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원리가 있는데, 생산적인 자산과 소비적인 자산의 차이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적인 자산은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처음에 공포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등락이 있어요. 그 공포가 많을수록 이 가격의 폭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큽니다. 생산적인 자산은 공포와 등락이 있어요. 근데 소비적인 자산은 감각적이고, 그러니까는 소비적인 즐겁고, 그런데 감가상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감을 자극하는 소비적 자산에 유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50% 세일한다면은 오픈런을 하는 거고, 부동산에서 50% 세일을 한다고 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쉽게 버는 돈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이용하면은 오히려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장에 좀 잘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시장의 환경들이 아까 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변하는 와중에 아까 말한 등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에 접근하고 투자도 하고 수익이라는 것도 나는 겁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좀 시장에 잘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